한 여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뇌는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녀가 나한테 흥미를 잃었나?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무슨 실수 말을 했나?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어요.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정확히 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답장이 늦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녀가 바쁜 일상에 치여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스트레스나 친구 모임, 가족 일로 정신없을 때가 많죠. 아니면 감정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리기간처럼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분이 가라앉아 답장할 기운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지도 몰라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이거나 단순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자도 결국 사람이에요. 감정의 파도가 오고 가는 살아 숨 쉬는 존재죠. 기계처럼 항상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위험은 그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어요. 그 침묵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내면을 비춰줘요. 당신의 안정감, 정신적 안정성을 드러내죠. 당신의 자신감이 진짜로 뿌리 깊은 건지 아니면 그녀의 관심과 반응에만 의존하는 얕은 건지 명확히 보여주죠. 제가 경험상 늘 말하듯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가 무시할 때 그녀를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 24시간 안에 자신의 반응으로 그녀를 잃어버려요. 불안에 휩싸인 메시지 연발, 불필요한 핑계대기, 억지로 용기를 내는 척하는 행동,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관계를 완전히 망쳐놓죠. 그래서 이 침묵을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말고 삶이 자연스럽게 주는 도전이나 시험으로 보세요. 그녀가 일부러 악당처럼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 시험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녀의 관심이 잠시 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변함없는 남자로 설 수 있나요? 아니면 불안에 사로잡혀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나요? 만약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면 두 가지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첫째, 그녀가 돌아와서 당신을 더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둘째, 그녀가 안 돌아온다면 애초에 안 맞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셈이 되죠. 어느 쪽이든 당신의 이득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 프레임이에요. 침묵은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당신의 대처 방식이 모든 걸 결정짓죠. 이제 불안이 밀려오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남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그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종일 답장이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남자답게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고 앉아있는 대신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되거나 통제불능 상태로 마구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녀가 왜 화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관심이 완전히 식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해. 늦기 전에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뭐 하세요. 또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요. 재미있는 사진이나 밈을 공유하고 안녕 하거나 괜찮아 라고 물어요. 그녀가 아예 지적하지도 않은 부분을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더 깊이 빠져들어요. 장문의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고 감정을 털어놓고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과하게 오버하거나 연기하게 되죠. 형제여, 그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쫓는 행동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니까요. 나의 감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 네가 통제해. 내가 관심을 빼면 내가 무너져. 나의 일상이 내 답장 올 때까지 멈추어 있어. 이런 메시지를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행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새겨들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걸 즐길 수 있지만 그 관심으로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신의 정신적 상태가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압박과 부담을 느껴요.
그 부담은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이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역설이 생겨요. 당신이 더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하게 당신을 피하게 돼요. 당신은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침묵이 나를 절박하게 만든다고 가르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자신 위의 힘으로 여기게 되고 그 힘을 느끼는 순간 끌림과 매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를 늦추세요. 침묵에 여유로운 공간을 주세요. 대화가 꺼져가는 걸 구하려고 그녀 대신 틈을 메우지 마세요. 폰을 보고 알았어 하면서 당신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세요. 운동 가고 일하고 원래 하던 일들을 이어가세요. 이건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본능적인 반사예요. 그녀가 돌아오면 그녀는 안정되고 중심 잡힌 남자를 만나게 돼요. 카톡창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매달리던 남자가 아니에요. 만약 그녀가 안 돌아온다면 이미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녀가 무시할 때 쫓아가는 건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요. 다음으로 말없이 대화하는 법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건 바로 관찰이에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침묵을 보자마자 이유를 캐묻기 시작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화났어?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질문들이요. 겉으로는 성숙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형제여,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꼴이에요. 그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보세요. 내가 설명해 줄 때까지 나는 불편하고 불안해. 현실이 뭔지 알려줘. 나를 안심시켜줘.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에너지를 먼저 읽어요. 너무 빨리 이유를 캐물으면 그녀는 그걸 대화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남자가 불안정하네. 불확실한 상황을 못 견디네. 내가 이 사람을 진정시켜야 하는 건가? 라고 느껴요. 전에 호감이 있었어도 이 순간 관계의 동역이 완전히 바뀌어요. 당신은 그녀가 기대고 의지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챙겨야 할 대상이 돼버려요. 만약 여자가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욕구와 끌림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관리라는 건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건 연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자나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이제 직설적인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가 정말 바쁘다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거예요. 관심이 식었다면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소용없어요. 만약 그녀가 분위기를 시험 중이라면 당신의 여유롭고 평온한 태도가 바로 합격점이에요. 게임을 하는 거라면 당신의 확고한 기준이 그걸 드러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캐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녀의 행동 자체가 이미 모든 답을 주고 있어요. 침묵은 하나의 신호예요. 차가운 답변도 신호, 갑작스러운 사라짐도 신호예요. 당신은 탐정처럼 현실을 신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답게 그 신호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녀가 무시할 때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대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녀의 행동이 지속적인 패턴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당신을 존중하나? 항상 어중간한 태도인가? 돌아올 때 따뜻하고 진심 어린가? 아니면 마치 선심 쓰듯 반응하나요? 당신은 조용히 있으면서 중심을 잡으세요. 당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와서 평소처럼 자연스럽다면 그걸로 좋아요. 과도하게 따지거나 법정처럼 만들 필요 없어요. 만약 돌아와서 여전히 이상한 분위기라면 한번 차분하게 말하세요. 안녕, 나는 솔직하고 명확한 분위기를 좋아해. 이게 안 느껴지면 괜찮아. 그냥 솔직히 말해줘. 이건 다르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확고한 기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겨두세요. 너무 빨리 이유를 묻는 남자는 답을 두려워하는 듯 보이죠. 반면 여유로운 남자는 상황이 스스로 드러나게 두고 강인함으로 대응해요. 그게 바로 당신의 프레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라 관심과 애정을 받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그걸 과도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녀가 무시할 때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갑자기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칭찬을 늘리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도움과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쏟아부어요. 마치 보상이라도 하는 듯이요. 당신 머릿속에서는 이게 논리적일 수 있어요. 요하, 그녀가 멀어지네. 더 신경 써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야 해. 내 가치를 높여서 그녀를 끌어당겨야지. 하지만 형제여,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치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과도한 베품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뭐냐면 네오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노력을 더해. 너가 나를 잘 대해줄 필요 없어. 내가 계속 더 투자할게. 내 침묵이 내 행동을 좌우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그런 규칙을 가르친 셈이에요. 그녀의 적은 노력, 당신의 많은 노력.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에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사람들은 대가가 드는 것,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걸 소중히 여겨요. 그녀가 덜 주는데 당신이 더 주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관심은 저렴하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늘 있는 걸로 여겨지게 돼요. 왜 그런 걸 서둘러 지키거나 보호하려 하겠어요? 그녀가 꼭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건 그냥 인간 심리의 기본 원리예요. 너무 쉽게 얻는 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봤을 거예요. 남자들이 메시지를 10번씩 보내고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최대한 친절하게 굴어도 그녀는 여전히 차가워요. 그 이유는 그녀가 그 남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가 자신과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대가를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세요? 해결은 간단해요. 그녀를 비난하거나 벌주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억지로 강인한 척 부리지 마세요. 그냥 현실에 맞춰 행동하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당신의 에너지를 올려서 그걸 보상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서로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세요. 그녀가 따뜻하면 당신도 따뜻하게, 그녀가 멀면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그녀가 투자할 때 당신도 투자하세요. 관심을 사려고 과도하게 주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과도한 베풀물 멈추는 그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만약 그녀가 정말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바빴다면 그녀는 부담 없이 당신의 기준을 느끼고 더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반대로 별로 안 맞는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나 무료 봉사가 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새겨두세요. 그녀가 무시할 때 더 주면서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덜 주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건 남자들이 그냥 참아주고 용인받는 대신 진짜 끌리는 존재가 되는 길을 막는 짓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그걸 자신감으로 포장하면서 복수처럼 침묵하는 경우도 흔해요. 불안에 빠지는 대신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스스로 중얼거리죠. 요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일부러 답장을 안 하고 메시지를 읽음으로만 두고 그녀의 질투를 유발할 만한 스토리를 올려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동향을 샅샅이 지켜봐요. 이건 당신의 삶이 바빠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그녀를 괴롭히거나 벌주려는 의도예요. 형제여,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멀리서도 알아채요. 메시지가 없어도 그 분위기는 강렬하게 느껴지죠. 그 숨은 의미는 높은 가치나 강인함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이고 반응적인 거예요. 차가운 가면을 쓴 채로요. 그게 바로 큰 차이예요. 진짜 중심을 잡은 남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거리를 두지 않아요. 그는 조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강해요. 그의 부재는 진짜예요. 과장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수형 침묵은 무겁고 쓰고 긴장감이 넘쳐요. 마치 아이가 너랑 말 안 할래 하는 것처럼요. 그녀가 꼭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느낌은 전달돼요. 그리고 느껴지면 그녀는 와, 이 사람 강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하네. 또는 더 나쁘게 이 사람이 불안정하네 라고 여겨요. 그 순간 당신은 그 틀에 갇히게 되고 끌림은 사라지며 신뢰는 무너져요. 관계가 에고 싸움으로 변질돼요. 더 이상 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직면하세요.
거리 두기는 때로는 맞아요.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순수해야 해요. 순수한 부재는 당신의 삶이 바빠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가 안 맞는데 혼자서 불을 지피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무시할 때 과장된 사라짐을 연출하지 마세요. 그냥 연결을 혼자서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그녀의 진심, 어린 존중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은 차가운 남자에게 끌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힌 남자에게 끌려요. 복수 침묵은 결국 흔들림이에요. 방향만 반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거리는 당신의 삶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강력해요. 하지만 에고에서 나오면 유치하고 어리석어요. 마지막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실수가 가장 해롭고 치명적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파괴하죠. 그녀가 무시하면 겉으로는 메시지를 안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 주위만 맴돌아요. 5분마다 폰을 확인하고 마지막 대화를 다시 읽으며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해요. 머릿속에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날 시험하는 건가? 관심이 완전히 식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요. 이제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받기만 기다리는 기다림의 상태가 돼버려요. 형제여, 그 기다림의 분위기는 결국 드러나요. 화면 너머지만 그녀가 돌아올 때 당신의 느낌으로 전달돼요. 만약 내일 답장이 오면 당신은 피곤하고 산만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응답하게 돼요. 그녀가 바로 알아채요. 목소리가 어색하고 여유가 가짜처럼 느껴지며 남성미가 약해져 있어요. 그녀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걸 약점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실수가 정말 위험해요. 겉으로는 모든 걸 잘해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면적으로요. 사람들은 항상 내면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세요? 그녀가 조용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의 뿌리를 단단히 박으세요. 이건 계산된 게 아니라 자기 훈련이에요. 주식 앱처럼 채팅을 새로 고침하지 마세요. 폰을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세요. 일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관리하세요. 이건 그녀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 기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도 그 권한을 넘기지 않아요. 더 깊은 진실은 삶의 중심을 두면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오면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은 남자를 만나요. 침묵 속에서 지쳐버린 남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안 돌아오면 당신의 삶은 멈추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실수는 메시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할 때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선택받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삶의 중심이 되세요. 여성의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본질과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앞에서 무너질 건가요? 아니면 가치 있는 남자로 당당히 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